여러분, 오늘 아침은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? 저는 요즘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.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 와서 몸이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. 일어나서 뭐 하나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. 20대엔 취직하느라, 30대엔 집 장만하느라, 40대엔 자식 교육시키느라, 50대엔 결혼시키느라, 60대엔 손주 봐주느라. 쉴 틈이 어디 있었습니까? 정신없이 달려왔어요.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서 남편 직장 보내고, 아이들 학교 보내고, 집안일하고,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,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다 잠들고, 다음날 또 똑같이 반복하고, 남편들은 또 어떻습니까? 회사에서 상사 눈치, 후배들 뒤치다꺼리, 새벽 회식에 주말 골프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을 겁니다. 그렇게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.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? 자식들 잘 되라고, 가족 먹여 살리려고,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, 체면 지키려고, 이유야 많았습니다.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.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. 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. 잠깐이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게으른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무언가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꾹 참고 그렇게 버텼습니다. 명절 때 생각해 보세요. 시댁 가면 며느리들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전 부치고 시어머니 눈치 보며 설거지하고 큰 집, 작은 집 음식 나르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. 한 번이라도 편하게 앉아 있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리 듣기 십상이에요.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? 친척 어른들한테 술 따르고 우서른들 심부름하고 조카들 세뱃돈 챙기느라 지갑 털리고 명절이 끝나면 다들 이제 좀 쉬겠다 하면서 녹초가 되어 돌아갑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?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? 저는 몇 년 전 오랜 친구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친구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. 평생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자식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딱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.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. 그 친구가 평생 모은 돈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.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아껴 모았던 그 돈 말입니다.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정작 본인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갔어요. 영정사진 속 친구 얼굴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야, 너 좀 쉬면서 살 걸 그랬다. 장례식장 나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? 나도 저렇게 살다가 갈 건가?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?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. 그때 깨달았습니다.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것들, 그렇게 애쓰며 쫓아다녔던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고요. 명품 가방 하나 사려고 몇 달을 아껴 쓰고 비싼 옷 사서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 막상 입을 기회도 없이 세월만 지나갑니다. 이제 와서 꺼내보니 유행도 지났고 몸도 변해서 맞지도 않아요.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사교육비에 목숨 걸었는데 정작 그 자식들 지금 뭐합니까? 대학 나와서 취직도 안 되고 결혼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부모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. 이웃집보다 평수 큰 집 사려고 빚내서 아파트 샀는데 결국 그 집도 팔고 요양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. 웃기는 일 아닙니까? 그렇다고 제가 허무하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반대입니다.
이제야 알았어요. 다 부질없다는 걸 말입니다.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자유롭더라고요. 여러분,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인생 이막 살롱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공간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.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입니다. 다 부질없다는 말이 왜 자유로울까요?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. 남들 시선에 매이고, 체면에 매이고, 돈에 매이고, 자식 걱정에 매이고, 온통 매인 것 투성이었어요. 그 줄에 묶여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평생을 살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는 겁니다. 아, 이 줄을 내가 직접 묶은 거구나. 남이 묶은 줄이 아니에요. 내가 스스로 묶었던 겁니다.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, 자식들이 실망할까봐, 가난해 보일까봐, 무능해 보일까봐,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꽁꽁 묶어놓고 살았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다 부질없더라는 겁니다.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소박하게 살아라. 욕심을 줄이면 근심도 줄어든다.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.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. 더 가지려고, 더 높이 올라가려고, 더 인정받으려고, 그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나이 들어 돌아보니 깨닫게 됩니다. 인생은 원래 소풍이었다는 걸 말입니다. 여러분, 어렸을 때 소풍 가본 기억 있으시죠? 소풍의 목적이 뭡니까?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게 목적입니까? 아니죠.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서 떠들고, 길가 꽃도 보고, 도시락 먹으면서 즐기는 게 소풍입니다. 1등으로 도착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. 누가 더 많이 가져왔나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냥 함께 걸으며 즐기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경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. 남보다 빨리 달려야 하고,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하고, 남보다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옆 사람과 비교하며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. 그렇게 달리느라 정작 길가에 핀 꽃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. 함께 걷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여유도 없었고 맑은 공기 마시며 쉬어갈 생각도 못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까운 시간들이에요. 며칠 전에 손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할머니는 왜 맨날 바빠요? 저랑 놀아주세요.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. 맞아요. 나 왜 이렇게 바쁘게 사나 싶더라고요. 집안일 해야 하고, 반찬 만들어야 하고,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, 사실 다 핑계였어요. 그냥 습관이었습니다.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까,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, 뭔가 계속 해야 할 것 같으니까,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았던 거예요. 그날 손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. 아이가 꽃을 보며 예쁘다고 하고 고양이를 보며 신기해하고 그냥 그렇게 천천히 걸었어요. 급할 것도 없고 어디 도착해야 할 곳도 없이 그냥 함께 걸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. 이게 바로 소풍이구나 싶었습니다.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더라고요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디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얼마나 많이 가졌나,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. 젊었을 때는 몰라요.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죠. 쉬면 안 될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. 아, 천천히 걸어도 됐구나. 쉬어가도 됐구나.
옆 사람 신경 안 써도 됐구나. 그렇게 깨닫게 돼요. 하지만 이제라도 안 게 어디입니까?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. 이제부터는 소풍하듯 살면 되는 거예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? 첫째,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. 저 집은 차가 좋고, 저 집은 집이 크고, 저 집 자식은 의사고,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. 그리고 비교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.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.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.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세요.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면 됐고, 낡은 차라도 움직이면 됐습니다. 둘째, 하고 싶은 거 하세요. 평생 참고 살았잖아요. 먹고 싶은 거 참고, 가고 싶은 곳 참고, 하고 싶은 말 참고, 이제 그만 참으세요. 먹고 싶으면 먹고, 가고 싶으면 가고,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.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시라고요. 아이고, 나이 먹고 그게 뭐 별거라고. 하지 마세요. 나이 먹었으니까 더 해야 합니다.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? 셋째, 의무감 내려놓으세요. 나는 엄마니까, 나는 아빠니까, 나는 며느리니까, 나는 할머니니까. 이런 거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.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필요는 없어요. 자식들 다 컸습니다. 이제 알아서 살게 놔두세요. 손주 봐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힘들면 안 봐줘도 됩니다. 효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건강 챙기는 게 먼저예요. 내 인생입니다.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. 넷째,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. 집안일 조금 대충 해도 됩니다. 반찬 하나 덜 해도 세상 안 무너져요. 청소 며칠 안 해도 괜찮습니다. 평생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느라 스스로를 너무 혹사시켰어요. 이제 좀 대충 살아도 됩니다. 70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 자격 있습니다. 다섯째,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. 내일 걱정, 내년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한테 확실한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. 아침에 눈 떠서 햇살이 좋으면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.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.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.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집착을 놓아라. 집착이 곧 고통이다. 정말 맞는 말입니다.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. 돈에 집착하고, 명예에 집착하고, 자식에 집착하고, 체면에 집착했습니다. 그 집착이 우리를 올감했어요. 이제 놓아주세요. 돈 조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.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.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살아도 그들 인생입니다. 다 놓아주고 나니 오히려 가벼워지더라고요. 숨통이 트이고 마음이 편해집니다. 여러분, 우리 얼마나 남았습니까? 10년? 20년?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.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런데 남은 시간마저 아등바등 살 겁니까? 이제 그만 좀 쉬세요. 평생 달려왔으면 됐습니다. 이제는 천천히 걸으세요. 아니, 걷기도 힘들면 그냥 앉아서 쉬어도 됩니다. 인생은 소풍입니다. 목적지에 언제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 과정을 어떻게 즐기느냐가 중요합니다. 꽃도 보고 바람도 쐬고 옆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천천히 걸으세요. 급할 것 없습니다. 그리고 기억하세요.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쫓아다녔던 것들, 그렇게 애쓰며 지키려 했던 것들, 다 부질없습니다.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.
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.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.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. 나 참 잘 살았어. 이제 좀 쉬어도 돼. 그리고 진짜로 쉬세요. 아등바등 살지 마세요. 인생은 그저 소풍입니다. 남은 길 가볍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인생 이막살롱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